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판단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자존감 하락 등을 유발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대처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조직의 성과와 협업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나 상급자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심리적 배경은 보통 이런 이유입니다. 1. 권력과 통제의 욕구. 일부 리더는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복종을 유도하여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자기 보호와 불안정성. 리더가 자신의 능력이나 위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 이를 숨기거나 방어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직원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조직 내 경쟁.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리더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리더들과의 경쟁, 승진 압박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4.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 일부 리더는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 가스라이팅과 같은 조작적인 행위를 사용합니다.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중심적 성향. 나르시시즘을 가진 리더는 자신의 이미지와 중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자아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리더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가스라이팅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업무 능력 의심하기. 상사가 직원의 업무 능력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예시. 내가 제안한 계획이 문제였어. 내 역량이 부족한 걸 인정하라니까. 2. 현실 부정하기. 상사가 직원의 성과를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예시. 내 아이디어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내가 상황을 잘못 해석한 거야. 3. 과소평가하고 무시하기. 상사가 직원의 아이디어를 경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시. 너의 아이디어는 항상 너무 단순해. 우리는 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니까. 4. 감정 조작하기. 상사가 직원의 감정을 조종하고 책임을 뒤집습니다. 예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너는 그런 태도가 문제야. 5. 변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 상사가 새로운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직원을 비난합니다. 예시.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제안을 해? 쓸데없는 시도할 생각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해.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사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연봉이나 복지와 같은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정신 건강과 직업 만족도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 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1. 상황을 분석하고 문서화하기. 먼저 어떤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황을 문서화하고 기록하세요. 상사나 동료의 어떤 행동이나 발언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스마트폰 녹음을 켜두고 만약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신에게 폭언이나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그냥 증거가 수집되는 동안은 스마트폰의 녹음기를 하루 종일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2. 건강한 경계 설정. 상대방의 가스라이팅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기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기 관리 활동을 실천하세요. 명상이나 운동과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이는 이직 시장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네트워킹. 업계 내외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다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나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6. 전문가와의 상담. 경력 컨설턴트나 라이프 코치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7. 이직을 고려할 때의 준비.
만약 이직을 고려한다면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업계 동향을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채용 정보를 탐색하세요. 자신보다 영향력이 큰 상대에게 용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하듯 마냥 당하지 말고 위와 같은 전략을 세우며 자신을 보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며 존중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